도담이는 지방에 뭐 어르신들 계시니? 그래? 어디 계셔? 영광. 꽤 멀다. 영광이면 그래도 한 전남이면 한 3, 4시간 걸리지 않나? 한 4시간? 3시간? 4시간만? 진짜? 엄청 멀구나. 그래도 시골 가는 그 나름의 낭만이 있지 않나요? 시골 가면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근데 서울과 많이 분위기가 다르죠. 근데 시골은 괜히 시골이 아닌 게, 선생님이 이제 안면도로 이제 뭐 낚시도 하러 가고 잘 놀러 가는데, 거기 이제 안면도에 자주 타는 낚싯배 선장님이 있어요. 선장님이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4월인가 5월에 태어났는데, 4월인가 태어났는데, 그 안면도 전체에서 태어난 첫 신생아를 하는 거야. 3, 4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가 그 해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인 거야. 안면도 전체. 그만큼 지금 지방은 사실 고령화도 문제고, 뭐 이래저래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은 서울에 있으니까 아마 크게 체감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 지금 내 나이대가 아마 인구가 좀 많을 거야. 내 나이대가 좀 많고, 나보다 위에도 좀 많고, 근데 너네는 좀 적고, 그럼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좀 부양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나중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 그죠? 그렇다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오늘은 적분법 2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부정적분이랑 그다음에 특수한 함수의 정적분 요거 2가지 했죠.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적분을 포함하는 함수. 총 2가지 형태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가 아주 잘 나오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부터 B까지 FT, DT, 즉 이렇게 적분 구간이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정적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A부터 X까지를 포함하는 경우죠. FT, DT 의 해결. 얘는 이제 요대로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요렇게만 얘를 포함해서 어떤 식에다가 같이 넣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요 형태를 해결할 줄 알면 어차피 포함된 형태는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위에 거는 어떤 형태였냐면,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fx를 줬는데 x제곱 더하기 정적분 0부터 1까지 2x 플러스 1에 ft dt.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잘 보시면 적분 구간이 상수이고 뭔가 정적분이고, 이 부분은 t 입장에선 상수로 취급할 수 있어요. 얘를 밖으로 꺼낼 수 있죠. 이건 조금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야. 2x 플러스 1에 0일 ft dt. 그럼 이제 요렇게 생긴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일단은 치환을 합니다. 뭐 보통은 선생님 K라고 놓는 편이고, 뭐 A라든지 B라든지 뭐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K라고 놓는 이유는 보통 A, B는 이제 또 다른 미지수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는 K라고 잘 놓고요. 는 K라고 놓고 나면 이제 fx를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에 2kx 더하기 k,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 k 값이 이것을 다시 정적분한 이렇게 값이 된다. 어차피 t에 관한 정적분이나 k에 관한 정적분, x에 관한 정적분이나 요 함수와 변수가 서로 변수끼리 일치하기만 하면 정적분 값은 같았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이 k에 관한 식으로 나오고, 정리해 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면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죠.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얘를 이용을 하면 이제 여기다 대입했을 때 fx가 구해지고, 그래서 풀이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예를 들면 또 추가가 될 때가 있어. 더하기 뭐 1부터 2까지 뭐 FTDT 이렇게. 그럼 정적분이 두 개가 추가가 돼 있죠. 그럼 두 개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또 다른 어떤 미지수로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얘를 K라고 놨으니까 예를 들면 L이라고 놓는다든지 또 식 한 개 더 나오겠지. 어차피 요 정적분 한 개당 식이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정적분이 두 개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리진 않고 두 개 써서 연립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함수 하나 fx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주고 gx로 주고 다시 또 gx 입장에서 또 fx를 예를 들면 뭐 x 3승 더하기 1, 2 gtdt, 자, 뭐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한다고.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면 이번에는 gx는 요거 정적분을 포함하고 fx는 요거 정적분을 포함하니까 어차피 식은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건 연립하시면 나오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형태를 포함하면 얘를 는 k로 놓고 정적분 계산을 한다는 거. 정적분 계산을 한다.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출제율이 높은 경우는 뭐 유형은 아닙니다. 실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a부터 x까지 ftdt 요 함수에 대한 이해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 어떤 a부터 x까지 ftdt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이제 라지 fx에서 라지 fa를 뺀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첫 번째로 a를 대입하시면 ga가 0이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다 a 넣으면 fa 빼기 fa 나오니까.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을 하면 얘는 g'x가 되고 요건 라지 fx를 다시 미분하면 다시 스몰 f가 돼서 g'x는 스몰 fx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 상황이 나오면 얘는 어쨌거나 x에 관한 어떤 함수죠. x에 관한 정적분이 들어가 있다는 건 x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대입도 하고 양변은 미분을 해서 인테그랄을 벗기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도 하는데, 일반적인 부정적분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부정적분은 애초에 요게 이제 x 자리가 들어갔지, 그지? t가 아니라 x라는 문자로 들어가서 x에 관한 함수로 나왔고, 얘는 t에 대한 정적분을 한 다음에 x를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고. 근데 느낌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가 조금 다르냐면 a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우리 부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가 필요했어. 그지? 적분상수를 알려면 함수값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적분상수를 이제 주지 않아도 함수값 하나가 0이 된다는 걸 아니까 요거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해석 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쨌거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 있잖아. 얘 입장에서는 변수가 다르긴 한데 너가 도함수의 개념이에요. 도함수. 즉 여러분한테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야. 자, 어떤 gx를 이렇게 줬다고 치자. 너는 정적분 1부터 x까지 해놓고 뭐 이런 거 해볼게요. 3 t에 t 빼기 2 dt.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쳐볼게. 그럼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g1이 0이 된다는 건 알겠지, 그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t에 관한 식이 이 함수의 도함수라는 거야. 즉 어디서 실근을 갖고 최고차항 계수는 뭐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직접 적분해서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야. 얘 같은 경우에는 0과 2에서 근을 갖는 게 보이지, 그지? 그럼 우리는 이미 도함수의 두 실근을 알면 걔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줍시다. 슉.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될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이 되겠죠. 가운데 이렇게 대칭점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1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1을 내가 왜 잡았냐면 1일 때 0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쭉 잡을게. 짠.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누구냐면 gx예요. 지금 이 해결법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적분단원이잖아. 적분단원인데 내가 뭘 전혀 안 하고 있어 여기서? 적분을 전혀 안 하고 있지. 도함수의 그래프를 토대로 원함수 gx를 그렸을 뿐이고 이 gx를 그려놓고 1에서 이제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그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는 여러분한테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의 실근을 이용해서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부호를 이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저와 같은 방식의 표현은 여러분한테 이미 도함수를 제공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함수 해석하기에는 좋은 표현 방법인 거예요. 이거를 굳이 적분해서 뭔가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에 뭔가 함수값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정적분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 근데 굳이 정적분 할 필요가 있나? 만약에 여기서 나한테 G3을 물어봤어. 자, 너네한테 G3을 물어봤다고 해서 너네가 이걸 1부터 3까지 직접 정적분을 하고 있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왜? 여기가 0이고 1이고 2면 싹 보조선 그으시면 정확하게 여기가 얼마냐면 3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1일 때가 0이었잖아. 그러면 나는 어차피 극대극소의 차이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냐면 4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다는 건 0을 기준으로 위아래 너가 2고 너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G3은 2가 되는구나. 이런 식의 해석을 하셔야지만 요 정적분을 그러니까 변수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형태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적분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적분 계산해도 답은 나오겠죠.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이 무슨 생각도 할 수 있냐면 경우에 따라서 나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는 함수인 경우에는 정적분에 대한 계산을 나한테 시킬 때 그 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지. 그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의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경우가 있어요. 자, hx 입장에서 hx라는 함수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 a부터 x까지 x-t의 ft dt. 아마 본 적은 있을 겁니다. 본 적이 있을 거고 너의 특이점은 뭐냐면 x가 적분 구간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t에 관한 정적분인데 선생님 왜 막 두드러기가 올라오죠? 뭐지? t에 관한 정적분인데 x라는 문자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x를 밖으로 꺼낼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대로는 꺼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x 빼기 t를 통째로 밖으로 꺼낼 수는 없죠. 왜냐면 t에 관한 정적분인데 t는 밖으로 못 나가거든.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전개를 해서 밖으로 꺼내셔야 됩니다. 전개를 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x 곱하기 a부터 x까지 ftdt 빼기 a부터 x까지 tftdt.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주로 활용을 하느냐? 저 hx라는 함수를 미분을 한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hx를 미분을 하시면 곱의 미분법, 너를 미분하고 너를 곱하고 너를 미분하고 너를 곱하는데 그럼 1 곱하기 a부터 x까지 ftdt 나오고 더하기 xfx 나오죠? 빼기 요거 미분한 게 다시 xfx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게 없어져요. 슉, 슉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xfx가 사라지면서 h'x는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a부터 x까지 ftdt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는구나. 이 구조를 우리가 아까 gx라고 부른다면 hx의 도함수는 gx가 되고 다시 너를 또 미분하면 fx가 되고 그래서 h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표기하거든. h'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fx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hx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hx는 a에서의 함수값도 0이고 a에서의 미분 계수도 0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a를 넣어도 이거 0이고 여기다가 a를 넣어도 0이죠. 그죠? 그래서 hx는 ha도 0이고 h'a도 0인데 만약에 hx가 다항함수라면 수이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 볼게. (1부터) x까지 x 빼기 t ftdt 너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x 3승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원래대로라면 AB를 구하려면 우리는 저 함수 hx에다가 1 대입하고 미분해서 또 1 대입하고 각각 0이 되니까 이제 그들을 서로 연립해서 a와 b가 구해지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냐면 이러한 구조는 다항함수 구조라고 한다면 x-a의 제곱 즉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가 뭔가 정해지겠지. 이거는 뭘 가지고 정하시면 되냐면 여기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정하시면 되는데 보니까 1이 2개고 또 다른 실근은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 더하기 1 마이너스 4가 근과 계수의 관계상 합인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AB 값을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죠. 그죠? 전개해서 AB를 구하셔도 되고 역시 AB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괜찮다. 너랑 너랑 같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항등식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형태가 간간히 나오는데 이거는 과정을 완벽하게 아셔야 됩니다. 과정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자리에 꼭 x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만약에 x제곱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볼까?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t제곱 ftdt라고 hx를 정의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를 전개를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거야. 그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곱배미분법을 쓰는 과정에서 여기가 이제 더 이상 1이 아니라 2x가 됐겠지? 이 부분은 여전히 x제곱이고 x제곱이겠지? 여전히 없어지겠지? 그래서 앞에 이렇게 2x가 곱해지는 특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것을 나아가 조금만 더 일반화를 하시면 이 자리에 어떤 함수 형태로 잘 줍니다. 뭐 예를 들면 gx 빼기 gt ftdt. 자, 이렇게 좋다고 치자. 그럼 요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앞에 g't가 붙고 g'x가 붙고 a부터 x까지 ftdt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적분을 포함하는 함수 형태의 너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뭐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따르는 겁니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본 구조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미분을 하든 대입을 하든 경우에 따라 극한을 구하는 경우도 있죠. x를 a로 보내고 x 빼기 a로 나눈다든지. 그럼 똑같아. x 빼기 a로 나누고 x를 a로 보내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무슨 구조죠? 이 구조는 a에서의 미분계수의 구조인데 누구의 미분계수냐면 라지 f의 미분계수이고 라지 f의 미분계수는 스몰 f a가 되겠지. 즉 요식에다가 그냥 a 대입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다양하게 변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가 x제곱 빼기 a제곱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자리가 x3승 a3승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미분계수 식변형을 가지고 이제 극한에 대한 형태를 변형하는 게 유형이 있기는 한데 수능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복잡하게 변형되는 편은 아니고 저게 막 그렇게까지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근데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1, 2번이 바로 뭐냐면 이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 형태 중에서 적분 구간이 상수인 형태에 대한 이야기야.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고 f1이 0보다 클 때 우리는 f2의 값을 구해봐라. 이게 접근하는 방식의 결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함수가 적분 구간이 0보다 상수인가 아니면 적분 구간에 변수를 포함하는가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한번 해볼게요. fx는 x3승 빼기 4x 곱하기 0부터 1까지 절대값 ftdt. 자, 요런 상태죠. 그리고 f1은 0보다는 크대요. f1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fx를 이제 이렇게 놨는데 그럼 얘를 치환을 합시다. 얘를 nK라고 치환하겠습니다. nK라고 놓고 nK라고 놨으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fx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k라는 값이 정적분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절대값 x3승 마이너스 4kx.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f1이 0보다 크다는 거는 1을 한번 넣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1-4k가 나오거든. 1-4k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0에서의 함수값은 0이네. 그죠? 0,0을 지나가고.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여기서 정해주고 있고 그래프 개형상 K값의 부호에 따라서 조금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가 눈에 띄냐면 이 절대값 ft라는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야. 그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를 정적분을 했으니 사실 K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긴 거야? 얘는 0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K를 근으로 가지니까
여기에 0이 있고 얘가 2루트 K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0부터 1까지라며. 그럼 1은 요 정도 있겠지. 자, 여기에 1이 있어요. 왜냐면 F1은 양수니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우리가 저 함수를 정적분을 하되 0부터 1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하는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를 따로따로 더하는 게 K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넓이 공식 쓰시면 조금 쉽게 계산이 되고요. 너는 4분의 최고창 1에 2루트 K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적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정적분 해보면 2루트 K부터 1까지 x3승 마이너스 4kx 이렇게 지금 치환을 하는 형태 중에서는 얘는 조금 복잡하죠. 왜냐면 절대값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분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뭐가 나오냐면 4k 제곱 나오네요. 4k 제곱 더하기 요거 직접 계산. 그러면 4분의 1 x4승 마이너스 2k x제곱 2루트 k 넣고 1 넣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 들어가면 4분의 1에 4분의 1로 묶을까? 4분의 1에 1 빼기 너 4제곱 한 게 16k 제곱 빼기 2k에 1 빼기 4k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금 이 부분 4분의 1에 마이너스 16k 제곱이랑 요거 4k 제곱이랑 정확하게 없어지죠. 정확하게 없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딱 없어지고 남는 게 누가 남냐면 1에다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8k 남네요. 8k 제곱 8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까지 자 이렇게 플러스 4분의 1인데 4분의 1까지 이렇게 남아요. 요게 는 k라는 거죠. 는 k 4를 곱해서 32 k제곱 마이너스 8k 아니지 마이너스 12k 플러스 1은 0 즉 k 값은 두 개가 나옵니다. k는 4분의 1이거나 8분의 1이죠.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중요해요. 우리는 1-4k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 값은 8분의 1입니다. 끝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F2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4k가 2분의 1이잖아. x3승 마이너스 2분의 1x가 나와요. 이렇게.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한데 는 k로 놓고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진 않고 여기서 요거에 대한 계산이 약간 복잡하다. 계산은 두 가지로 했지? 얘는 넓이 공식. 넓이 공식. 두 번째가 그냥 정적분. 계산해서 표현을 해봤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보시면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좌변이 fx로 정의가 된 게 아니라 0부터 x까지 ftdt로 정의되어 있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뭔가 양변에다 0도 대입할 수 있고 사실은 뭘 대입하면 좋을까? 양변의 x자리에 1을 대입하는 게 좋아요. 그죠? 1을 대입하시면 0부터 1까지 ftdt가 구해지겠지. 식이 이렇게 나와. 0부터 1까지 좌변은 ftdt 우변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1
빼기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2 빼기 0부터 1까지 정적분 FTDT. 넘겨서 계산하시면 0부터 1까지 정적분 값이 1이 나와요. 짠. 너가 1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F2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fx는 4x 3승 2x 빼기 1이죠. 이렇게. 꼭 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오늘은 뒤에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비해서 문제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최고차항계수가 4짜리 3차함수 fx에 대하여 gx는 다음과 같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줄 gx는 g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gx는 밑줄 오직 한 개의 극값만. 일단은 gx가 정적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양변에다가 0을 일단은 넣어서 f0의 값이 g0의 값이 0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죠? 첫 번째는 g0은 0이다.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해서 gx의 도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g'x는 요거 미분하면 fx 나오고 빼기 요거 미분하면 fx 빼기 너미분 넣으면 xf'x.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짠. 그래서 gx의 도함수가 마이너스의 xf'x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근데 fx가 3차 함수니까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3차 함수고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근데 fx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최고차항이 4에서 12로 바뀌고, 그러니까 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2짜리입니다.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최고차항 자체가. 근데 gx는 항상 g3보다는 좀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g3에서 최대라는 소리잖아. g3에서 최대. 그 다음에 밑줄 오직 한 개의 극값. 지금 잘 보시면 g3에서 최대라는 거는 사실은 최대이자 뭐가 됐을까? 당연히 최대일 뿐만 아니라 극대도 됐겠지, 그지? 극값에 대한 이야기야. 극값에 대한 판단은 뭘 가지고 한다? gx의 도함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즉 g'3이 0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f'3이 0이라는 소리네. 근데 극대가 되려면, 극값을 가지려면 우리는 단순하게 미분계수가 0일 뿐만 아니라 3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잘 보니까 g'x는 누구를 실근으로 갖고 있어, 지금? g'x는 0을 실근으로 갖는 거 보이죠? 왜냐면 xf'x니까. 사실은 g'0도 0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 값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요 3차 함수 xf'x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면 그 값을 3개 아니면 2개를 갖겠죠. 2개라는 거는 극대가 같을 때가 2개일 수 있지, 그지? 즉 극대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0에서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0에서 그 값을 갖지 않기 위한 조건이 뭐가 되겠냐고. 당연히 f' 0이 0이 돼야 되겠죠. 이 논리가 이해가 가야 돼. 다시 봐봐. 3차 함수의 도함수인 f'x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근데 이 2차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3에서는 일단 실근을 가져야 돼. 왜냐면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두 번째는 0에선 실근을 갖지 말아야 돼, 사실은. 근데 0에서 실근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미 G'0이 0이니까. 그러면 0에서 실근을 갖되 우리는 뭐가 없으면 그 값이 안 되는 거야?
도함수에 부호 변화가 없으면 그 값이 아니에요. 0은 되지만 부호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값이 아니었지, 그지? 그러니 나는 0에서 여기서 잘 보면 x보다 작을 때는 얘는 음수였다가 양수로 부호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fx도 만약에 0에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부호 변화가 있는 것과 부호 변화가 있는 것을 곱하면 부호 변화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요거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이제 우리는 gx를 그려볼 수가 있다고. gx는 어떤 함수냐면 도함수가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는 그냥 실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0, 여기가 3이야. 이게 지금 누구냐면 G'X예요. 얘를 토대로 GX를 그려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증가, 접선율교육이 0, 증가, 접선율교육이 0, 다시 감소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럼 거의 다 했지. G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조선 딱 그으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비율관계상 마지막 요실근이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 GX식을 쓸 수 있다고. GX는 마이너스에 정적분 하면 3으로 나누니까 3, x3승 더하기, 아니지? 괄호 열고 x 빼기 4. 자, 이렇게. 됐죠? 뭐 구하는 거야? G1 빼기 G0을 물어보는 거네. G0은 어차피 0이니까 답은 G1인 거죠.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마3, 1, 마3 답은 9가 되겠네. 이렇게 된다. 넘어간다. 4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3번에서도 재밌는 거는 적분을 아예 안 하고 있죠. 그죠? 이 문제 푸는에서는 적분 아예 안 했죠. 오히려 미분해서 도함수에 대한 판단을 했고 도함수를 토대로 원함수 그려내고 이런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대입하고 미분하고 주어진 조건 해석하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 해석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x는 0에서 극 대값 0을 갖는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죠. g 0이 0이고 g 프라임 0도 0인데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있다. 부호 변화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아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부호 변화까지는 아마 판단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간간히 나옵니다. 자, G0이 0이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거는 F0이 0이다. G'0이 0이니까 너를 미분을 한번 해서 미분하시면 fx 더하기 f'x가 나오는데 요게 역시 0 들어가서 0이니까 f'0이 0이네요. f'0이 0이다. 자,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g'x가 기함수래. 기함수라는 이야기는 홀수 차수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인데 f0이 0이고 f'0이 0이기 때문에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x3승 더하기 a x 제곱까지 이렇게 뒷부분이 없죠. 그럼 이제 너를 쓸 수 있어요. x3승 ax제곱 3x제곱 2ax. 자, 이렇게 기함수가 된다는 거는 이 부분이 0이라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f2의 값을 구하는 거고 fx 다 구했죠.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넘어간다. 5번, 6번, 7번, 8번 다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지금 3번부터 해서 우리는 극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값이 있네 없네 어디서 극값을 갖네 마네. 근데 극값에 대한 판단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도함수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이제 미분하고 부호 변화 관찰하고 약간 이런 거죠. 그지? 보세요. 실수 a와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에 대하여 gx가 이와 같은데 밑줄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값의 합을 구해보자. 어쨌거나 극값의 유무에 대한 이야기는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구조라는 거 보이나요? 지금 안에가 x도 들어가 있고 t도 들어가 있고 t에 관한 정적분. x가 안에 섞여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너를 전개해서 해결한다고.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더라? 이거 f'에다가 곱하기 fx에 a부터 x까지 ft인데 4승 dt. 이렇게 나온 거 기억나? 잘 기억 안 나? 전개해서 풀어주시면 돼. 전개해서 고배미분법 결론이 이거였어요. 아까 일반화 해드렸죠, 그죠? 그럼 봐봐.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의 극값만 갖기를 바라는데 먼저 얘가 실근이 있을 수가 있고 얘가 실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근에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fx가 주어졌으니까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있거든. 3 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45.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3으로 약분하시면 아마 실근이 구해질 겁니다. 3으로 약분을 했더니 15, 너가 8, 3하고 5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그죠? 즉 f'x는 지금 현재 3과 5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이차 함수 기준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각각의 실근에서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부호 변화가 존재해요. 그죠? 그럼 나는 이미 두 군데서 부호 변화가 있네. 그럼 만약에 얘가 부호 변화가 없으면 얘는 부호 변화가 두 번 있으니까 극값이 최소한 두 군데는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하나의 극값밖에 없다는 거는 극대극소가 되는 순간이 딱 한순간밖에 없다는 건데
잘 보시면 얘도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0이 되냐면 x는 a에서 0이 되죠. 그지? a 갖다 대입하면 0 되잖아. 근데 여기서 나의 질문은 뭐냐면 요와 같은 함수가 a 이외에 또 실근이 있을까 없을까? 이 함수는.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도대체 fx를 왜 4제곱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상황일까? 지금 fx는 3차 함수거든? 그러니까 얘는 12차 함수야. 그러니까 넣어서 계산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 다만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보라는 것 같아요. 뭘 봐달라는 걸까, 이게? 얘가 항상 어떨까? 4제곱을 했기 때문에 어때야 돼? 0보다 커나 같아야 돼요.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데 이 전체 함수 기준에서는 요 함수의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기 때문에 아, 너는 증가함수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다시 인테그럴 안에 들어간 부분이 도함수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4제곱, 짝수 거듭제곱이 됐다는 것은 이것이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고 증가함수라는 이야기인데 얘는 다항함수고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면서도 증가함수죠. 그럼 우리는 증가함수라는 거는 x는 a 이외의 실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외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즉 주어진 g'x라는 함수는 실근이 딱 3개 있어요. 3, 5, a 이렇게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부호 변화가 딱 한 번 있으라는 건 뭐다? 3개 중에서 2개는 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a가 뭐 또는 뭐겠어? 당연히 a는 3 또는 5가 되겠지. 3과 5가 서로 중근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a는 3 또는 5가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쉬워 보이죠? 이거 나름 4점짜리 중에서도 한 준킬러 정도 되는 난이도였습니다. 이때 당시.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맞췄어요.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3과 5인데 에이 3과 5겠지 이러면서 대충 8로 찍은 애들이 되게 많긴 했거든. 근데 이제 이 논리를 다 알아야 된다고. 얘가 4제곱 됐기 때문에 0보다 커나 같고 인테그럴 안에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전체 겉해함수 기준에서는 도함수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 a 이외의 실근이 없다. 그럼 실근이 총 3개인데 얘네가 겹쳐야지만 부호 변화가 없고 부호 변화가 없어야지만 하나에서 그 값을 가지고 나머지에선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6번 혹은 7번 옆에 나와 있는 8번 이런 게 이제 다 비슷비슷한 유예요. 6번까지 한번 여러분이 해보고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6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쪽은. 그래서 약간 정적분의 탈을 쓴 극대극소 문제들인데 실제로 정적분을 계산하는 일이 여전히 없죠. 5번에서도 정적분 계산 아예 안 했지. 오히려 뭘 했어? 우리는 미분을 했습니다. 미분해서 풀어가는 것들이 많구나. 얘도 조금 비슷하다. 근데 조금 다르다. 근데 얘도 이제 극대극소와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분의 1과 2분의 13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 일단은 여전히 그 값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너의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고, 너를 미분을 하게 되면 도함수가 나오죠.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X를 구해 볼 건데, G'X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미분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F' X 플러스 A 곱하기 F' X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이 상태죠? 얘네가 fx에 대해서 어떤 관계 있지? fx의 도함수를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한 관계에 있어요. 그죠? 얘는 f'x를 마이너스 a만큼, 얘는 f'x를 플러스 a만큼 평이동을 한 관계에 있고, a는 이제 양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일단은 G'X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의 도함수인 F'X인 2차 함수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G'X는 몇 차 함수냐면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인데 지금 두 군데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두 점에서 부호의 변화가 있다는 거야. 그지? 부호의 변화가 있다는 거는 원래 F'X는 몇 개의 실근을 가졌을까? 당연히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어차피 지금 G'X는 무엇을 인수로 갖고 있냐면 F' 두 개를 인수로 갖고 있어요. 물론 평행 이동이 돼 있긴 하죠. X축 방향으로. 그럼 원래 F'X는 실근이 몇 개 있었을까?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었을 거야. 왜? 왜 그럴까? F'X가 만약에 실근이 없거나 중근이 있었다면 F'X는 0보다 어떤 값을 갖냐면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죠? X축과 안 만나면 0보다 크고 이제 X축과 접하면 0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평행이동을 해봤자 0보다 커나 같은 값이자 걔네끼리 곱해봤자 0보다 커나 같은 거 끼리 곱한 거니까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부호의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부호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서로 곱해봤자 최종적으로 G'X는 부호 변화가 없었을 거야. 그지? 근데 지금 G'X는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2분의 1과 2분의 13에서. 왜냐면 Gx가 그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 그 부호의 변화는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F'X의 부호 변화에서 유래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내가 봐봐. F'X는 지금 현재 부호 변화가 있는 어떤 이차 함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봅시다. 앞에 보세요. 자, 두 실근이 이렇게 있어. F'X의 두 실근이. 그럼 얘가 평행이동이 양의 방향으로 가면 여기로 가는 거고 음의 방향으로 가면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럼 서로 같이 가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다고. 약간 여기부터 이렇게. 만약에 내가 서로 겹치는 상황이면 중근이니까 부호 변화가 없었겠죠. 만약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라면 4개의 실근 다 부호 변화가 있겠지. 그럼 그 값이 4개, 4순간에서 있었겠지. 근데 우리 문제는 뭐래? 정확히 2분의 1과 2분의 13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는 건 어떤 상황인 거야? 얘가 이렇게 벌어지다가 얘네가 서로 겹치고 얘네가 그 값을 가지고 여기서는 중근이 되면서 그 값을 안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얘가. 그러면 정 가운데 뭐였겠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벌어지다가 이 점은 너와 너의 중점 아니겠어? 그럼 둘의 중점이 누구야? 평균 내면 7이지, 7.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자 여기가 7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3인 거예요. 근데 이쪽 왼쪽으로 간 게 F'X 플러스 A인 거고 요게 F'X 마이너스 A예요. 그럼 얘네는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너와 너의 정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왔을 거라는 거야. 얘가 바로 F'X입니다. 이렇게. 즉 A 값이 얼마인 거냐면 요 길이만큼이 A예요.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절반 혹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4분의 1이 a가 되겠죠. 빼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2니까 6인데 2분의 3 나옵니다. 이렇게. 뭐야 이거? 아니잖아. 2분의 7이잖아. 그럼 맞나? 그럼 맞네요. 그죠? 이렇게.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생겼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f'x는 사실은 두 실근인 2분의 3을 빼고 더한 거니까 2분의 3을 빼면 2, 여기가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5 최고차항은 3짜리가 되겠죠. 최고차항에서 원래 1짜리니까. 근데 우리는 뭘 물어보고 있다?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 곱하기 f1을 구해봐라. 자, a라는 거는 2분의 3이라는 걸 구했어요. 요게 이 부분이 a입니다.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뭐 그려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적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의 취향인데, 선생님은 기왕 그래프 그리는 걸 선호하니까 그리겠습니다. 자, fx 어떻게 생겼냐면 2, 5, 보조선 2분의 3이니까 여기 2분의 1, 요거를 k라고 잡고 fx는 x 빼기 2분의 1에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k. 우리는 f 0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대입해서 k값 구한 다음에 f1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전개해서 적분하셔도 되고, 그거는 큰 차이는 없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7번 그 다음에 8번 비슷한 류의 문제인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값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가지니 결론. 절대값 fx 마이너스 a는 0. 너의 두 근이 2와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a가 뿔마 2에서 근을 갖고 x제곱 마이너스 4가 뿔마 2에서 근을 가지니까 실근과 실근이 만나면서 이제 부호 변화가 없어지는 약간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서 G2가 5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요 fx 기준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y는 a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2인 겁니다. 약간 이런 모습인 거야. 그래서 부호 변화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그래서 부호 변화 생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x 제곱 마이너스 4랑 이제 곱해지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예요.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부른다면 너는 서로 뺀 함수를 기준으로 얘를 생각해 보면 2에서 근을 갖고 기울기가 m짜리니까 m x 빼기 2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반대쪽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m x 빼기 2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x 플러스 2. 자, 이렇게. 그렇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함수인 거냐면 m 절대값 x, 다음에 여기가 빼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2,0을 지나가고 0을 경계로 해서 이제 딱 뾰족해지겠죠. 이런 상황이고. 그럼 요거랑 요 속에 있는 거를 이제 곱해서 G2가 5인 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는 G2는 0부터 2까지로 잡아주시고 T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M 최고차 있고 절대값 X가 아니라 그냥 X, 그러니까 T죠. T 빼기 2 dt. 이 값이 얼마냐면 5라는 거예요. 짠.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뭐 그려도 괜찮을 것 같고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m 값을 밖으로 빼주시고 여기가 t 빼기의 제곱이랑 t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생겼지.
여기가 2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0부터 2까지니까 그래프 이용해서 그 넓이 구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왜냐하면 간격 자체가 여기가 지금 3분의 4짜리라서 그럼 0이 한 너랑 가운데쯤 이 정도에 이제 0이 있는데 실제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의 넓이라는 거야. 이 부분의 넓이가 최고차 m까지 곱하면 5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넓이를 구하려면 사실은 보조선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정적분 전체에서 너네를 빼는 방식으로 이제 구하시는 게 좋은데 조금 복잡해지죠.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근데 뭐 푸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어차피 요 높이가 8 나오니까 여기가 2니까 얘는 이제 넓이 자체도 8이고 이 부분은 3차 함수 넓이 공식 쓰시면 마이 0 모든 근의 합이 2니까 여기가 지금 4가 나오거든. 그러면 0부터 4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1 8 너 더하기 너의 절반 5 이렇게 나와요. 3분의 20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거든. 요걸 이제 전체에서 빼는 거지. 근데 또 전체를 넓이 공식을 쓰긴 써야 되니까 12분의 4의 4승. 그래서 요거에서 빼기 8 빼기 3분의 20 곱하기 m 한 개는 5 뭐 이렇게 됩니다. 직접 적분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8번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미분하면 어떤 형태가 나온다고 했냐면 앞에 너의 도함수인 EX랑 정적분으로 정의된 부분 0부터 x까지 FDDT랑 자 이런 상태죠. 그럼 봐봐. 지금 요거 자체가 0에서 근을 갖지 그지? 얘도 0에서 근을 가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G'X는 0의 모든 실근은 밑줄 0과 3이래. 0은 있는데 3은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언제 3일 때가 0이라는 거야? 이 3차 함수가 3일 때 0이라는 소리야. 왜냐면 fx는 2차 함수니까. 즉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일까? 0, 3 이렇게 생겼다고. 왜 3은 중근으로 가져야 될까? 우리는 뭐라고 했기 때문에 gx는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0에서 실근 1개, 3에서 중근이면 얘가 0에서 실근을 갔잖아. 실근 1개 1개 중근이죠. 실근 2개 중근이죠. 중근이면 부호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 값이 없다는 거야. 얘도 똑같아 사실은. 얘도 아까 그 앞에 그거 곱해지면서 중근이라서 이제 실근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원래는.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였다. 요거는 여기까지만 딱 나오면 뭐 거의 다 끝난 문제라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0, 11, 12 딱 봐도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문제들이고 일단 9번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 9번 한번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 함수가 1짜리인 3차 함수 gx. 자, 3차 함수 gx 밑줄. 지금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할 때 fx를 다항함수로 주고 걔로 gx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거꾸로 gx를 3차 함수로 주고 fx는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직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gx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g0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0이에요. 3차 함수 gx에 대한 정보 중에서 g0이 일단은 0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면 g'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fx인데
fx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g'x가 fx구나.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g'x는 fx이구나. 얘는 x가 0보다 클 때. 이런 상황. 0일 때는 잘 모르겠다. 0일 때의 미분계수가 과연 똑같은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 fx는 연속이라고 했지? 연속이니까 등호 들어가도 되겠다. 그지? 잠깐만. 그럼 연속이라는 건 위아래다 0 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G'0이 0이네. 지금 fx의 연속성에서 G'0이 0인 거 알겠어? fx 위에다가 0에서 좌극한 넣을 수 있지. 밑에다가 0에서 우극한 넣을 수 있지. 왜냐면 요 범위니까 각각. 좌극한, 우극한. 어쨌거나 위아래다가 0 넣은 거랑 똑같잖아. 0 넣고 0 넣고 서로 같다. G'0은 0이다. 그러면 등호를 아무데나 붙여도 될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기억번. F0은 0인가? F0 같은 경우는 당연히 0이죠. 위아래다 0 넣으면 어차피 다 0 나오고. 니은번. fx는 극대값을 갖는가? 지금 G'X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 지금 Gx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이거를 알고 있어. G0이 0이고 G'0이 0이라는 거. 즉 0에서 접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0에서 접하면서 Gx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런 모습일 수 있고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gx가 가능한 세 가지 형태야. 최고차 확률수 1자리 3차 함수 기준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g'x는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다. 그지? 자, 각각 g'이고 왼쪽이 0이고 얘는 오른쪽이 0이고 얘는 여기가 0이에요. 세 가지에 대해서 fx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G'X를 대칭을 시켜서 0보다 클 때는 G'X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대로 가고 대칭시켜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요게 지금 fx예요, fx.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작을 때는 대칭시켜서 그래서 요게 fx입니다. 여기서는 클 때는 그대로 작을 때는 대칭시켜서 똑같죠? fx입니다. 자, gx의 개형에 따라서 fx는 총 3가지 개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니은번 fx는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극대값을 갖는 개형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 그죠? 요거는 극대가 되죠. 이거는 어때요? 둘 다 극대가 되지는 않아. 즉 니은번은 틀렸죠. 기억번은 맞고 니은번은 틀렸다. 디귿번 f1이 만약에 2와 4 사이에 있다면 fx는 x의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f1이 2와 4 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f1이 2와 4 사이가 되려면 이쪽이 2고 여기가 1이 있어서 여기가 2고 이렇게 4가 지나간다든지 뭐 이런 모습일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1 있고 여기가 4 있고 아니지? 거꾸로잖아. 헤헤이. 맞지? 요게 2고 요게 4고 여기 x좌표가 1인 거고 얘네도 비슷한데 자,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지금 fx 기준에서 판단을 하라고 하고는 있지만 굳이 fx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0보다 큰 범위의 fx는 누구냐면 이 범위에서 fx는 g'x예요, 사실. 즉 우리는 f1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g'1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g'1이 디귿번 선지는 g'1이 2와 4 사이에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G'1은 어디서 구하냐면 여기서 구하시면 돼요. 왜 여기서 구할 수가 있냐면
gx는 이렇게 생겼거든. x 3승 더하기 ax의 제곱 이렇게. 그죠? g0과 g'0이 0이니까. 이거는 그래프로 그려드린 거고, 이건 이제 식으로 쓰고, 식으로 쓴 이유는 얘를 대입해서 미지수에 대한 범위를 찾고 싶은 거야. 미분해 보시면 3 더하기 2a 나오잖아. 그러면 3 더하기 2a가 이와 같은 범위라면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랬을 때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다가 fx는 x를 하겠다는 거는 얘네랑 만나고 싶은 거죠. 얘네랑 실제로는. 그러면 a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개형 자체는 이런 상태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개형 기준에서 여기다가 y는 x를 갖다 그었다고 칩시다. 세실근이 되려면 약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그죠? 0에서 실근이 있고 0보다 커나 같은. 그래서 즉 누구랑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0에서의 요 좌미분계수랑 비교를 해야 돼요. 얘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올 거라고. 0에서의 요 좌미분계수는 너의 0에서의 미분계수랑 이제 똑같은데? 요거 잠깐만. 약간 이상한데? G'X의 0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은 거죠. G'X의 0에서의 좌미분계수 G'X를 구해보시면 3x제곱 2ax인데, 그럼 이제 0에서의 미분계수가 2a고, 그럼 2a를 기준으로 얘는 마일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뿔마 1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뿔마 1 사이에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이거 0 들어가면 2a 나오지? 미분했을 때. 즉 G' 0은 2a, G 더블 프라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2a야. 왜냐면 얘를 대칭시킨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a보다는 y는 x가 밑으로 지나가야 돼. 즉 1이 더 작아야 돼. 이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어때? 마이너스 2a가 1보다 큰가?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안 되지 않나? 그지? 마이너스 2a가 1보다 그러려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거든? 근데 a는 2범위라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어떤 모습이 나온다는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 2a이고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y는 x인 거야.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럼 실근이 1개, 쪼리 가서 실근이 2개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지금 개형상 안 되지 않나? 잠깐만. 맞네. fx. 그러면 여기서 fx, yx 지나가면 이렇게 2개 나오고, 여기는 뭐 2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3개의 실근이 나오기는 범위상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세실근이 나온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이 범위에서는 특히나 안 되겠다. 개형 자체는 이 두 가지에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특히 A가 이 범위라는 거는 A가 0일 수 있잖아. 그지? 여기서 A가 0일 수 있죠. A가 0이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다 Y는 X 갖다가 그어봤자 이제 조금 어렵다. 맞나? 뭐 이상한가? 이상한 거 없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번만 선지가 참이 되는 그런 조금 복잡한 문제였다. 넘어간다. 다음에 10, 11, 12 중에서는 12번이 조금 쉽고 11번이 조금 어렵고 10번도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이 11번 풀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상수 a에 대해서 두 함수 fx, gx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고, 근데 서로 곱한 함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의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h-1의 최소값 줄, hx의 최소값이 아니라 h-1이라는 값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가 되는 h-1을 구하라는 것 같아. 가번 조건, hx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다. 즉 x축과 접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나번 조건, 절대값 hx가 x축과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4이다. 지금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야. 절대값 hx는 k의 실근의 개수의 최대값이 4라는 거는 무엇에 대한 정보를 주냐면 개형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hx는 이런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hx는 지금 1차 함수랑 그 다음에 어떤 3차 함수랑 곱한 형태죠. 그래서 fx는 1차 함수 3x 플러스 a고, gx가 fx를 이용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를 한 2부터 x까지 t 플러스 a의 ft dt라는 거는 여기서도 지금 일단은 실근이 만들어지죠.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럼 일단 h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3x 플러스 a 2부터 x까지 t 플러스 a의 f t dt.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요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얘는 일단은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3차. 그리고 사실 요 부분은 3t 플러스 a가 나오죠. 이렇게 생겼고, 요 hx가 일단은 하나의 실근을 갖죠. 일단 요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확실하게 실근을 갖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a랑 얘 입장에서는 2랑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또 실근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근데 보니까 요거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으면 너미분 곱하기 너미분 곱하기 너미분 곱하기 너를 했을 때 그 부분은 0이 될 것이고, 지금 hx가 a에서 어딘가에서 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x축이랑. 일단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함수는 따로따로 생각을 합시다. 따로따로.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함수가 역시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근을 가져요. 그리고 마이너스 a에서도 근을 갖습니다. 지금 a 값은 그냥 실수고 뭐 부호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그럼 a가 0인 경우에 좀 특이한 개형이 나오겠네. a가 0이 되면 얘네가 중근이 되면서 그래프 개형 자체가 특이하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나 같으면 뭘 해볼 것 같냐면 a가 0이면 어떤 특이한 일이 발생할까? 이면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3x에다가 정적분 2부터 x까지 3t의 제곱 dt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요거는 사실 계산이 가능하죠. 요거는 x3승 빼기 8이 나오겠네. 여기가 3x. 자, 그럼 0과 2에서 근을 갖고 4차 함수인데 그 다음엔 더 이상 실근을 갖지 않죠. 그래서 0과 2에서 근을 갖고 더 이상 실근이 없는, 약간 내 생각에는 이런 개형이 아닐까 싶은데, 요거 한번 미분해서 확인해 봅시다. 미분해 보시면 3으로 앞으로 묶어 놓으면 4x 3승 마이너스 8인가? 보니까 실근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 값이 하나밖에 없고,
요게 실근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간 내 생각에는 요거 복잡하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0에서만 한 점에서만 이렇게 생긴 극소를 갖고 이렇게 두 근을 갖는 0이랑 2가 되는. 자,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hx라는 함수는 어디선가 x축에 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기형은 될 수가 없구나. 접하고 있지 않죠, 그죠? 두 번째, a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일단은 저 hx라는 함수가 두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뒤에 있는 함수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a와 마이너스 a에서 실근을 갖는 함수인데 도함수 자체가. 그래서 요때도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구분하긴 해야 되는데 편의상 a가 양수인 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이 마이너스 a, 이쪽이 마이너스 3분의 a, 그 다음에 2가 이제 양수 쪽에 있을 텐데 잘 보시면 여기가 정확하게 0 되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비율 관계상. 그죠? 왜냐면 얘가 3분의 2a거든.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2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요 정도의 2가 있어요. 여기. 즉 저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 이외에 실근이 있어 없어 저 함수는. 이 이외에 실근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hx는 어디서 실근이 있어?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실근이 있지. 그래? 근데 지금 어디선가 접한다는 건 거기서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요 유일한 실근인 2와 저기서의 실근인 마이너스 3분의 a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a가 양수라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즉 a는 양수가 아니네. a는 음수네. 아유 힘들어. 자, a가 음수이면 어떻게 생겼다? 우리는 이제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3분의 a가 각각 양수 쪽에 있는 거고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이 마이너스 3분의 a, 이쪽이 마이너스 a, 비율 관계상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0. 그리고 2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근을 갖는다며. 그러니 내 생각에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중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마이너스 a가 중근일 수도 있고. 그러면 2라는 게 지금 x축 자체가 지나가려면 마이너스 a가 2인 거 이런 거 가능하지 않아? 만약에 마이너스 a가 2면 우리는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하는 모습인 거라고. 이게 가능해요. 즉 a가 마이너스 2인 게 가능해.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어떤 모습이 되냐면 0에서 근을 갖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 중근을 갖고 저기서 a가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2에서 또 근을 가져요. 즉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가 0, 3분의 2, 여기가 2인 거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hx입니다. 그죠? 근데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 절대값 hx는 k의 실근의 개수의 최대값이 4개가 아니라 몇 개나 나와요? 이렇게 하면 6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아니구나. 마이너스 a가 2가 될 수는 없구나 라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그래? 그럼 너도 아니네.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이지? 내가 지금 중근을 가질 수 있는 게 얘랑 얘랑 요렇게 같은, 즉 요렇게가 같을 수도 있잖아. 즉 a가 얼마일 수 있어? a가 마이너스 6일 수 있어. a가 마이너스 6이 되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너가 마이너스 6.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고 비율 관계상
여기가 6이고 여기는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요게 이제 a가 마이너스 6일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여기서 중근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2에서 접하고 있는데 쟤 때문에 중근이 하나가 더 생겨. 그래서 2에서 3중근이 나옵니다. 그리고 8에서 실근 1개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가 2고 여기가 8인 거야.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지금 누구냐면 hx라는 거지. hx. 자, 절대값을 씌웠더니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는 k를 갖다 그었을 때 실근의 개수 최대값은 4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네. 여기까지 괜찮죠. hx는 이 경우에 뭐냐면 2에서 3중근 8에서 근을 갖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거 적분하면 1 되고 요건 그대로니까 3입니다. 3. 그래서 요때 hx는 3, x 빼기 2에 3승 x 빼기 8이에요. 요게 지금 hx야. 요때 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아까 요렇게 중근인 거 했지? 이렇게 중근인 거 했어요. 그럼 너랑 중근인 거 이외에 얘는 지금 2에서 실근을 갖고 이 이외에도 좀 실근을 가질 텐데 꼭 2랑 얘랑 겹쳐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데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는 없는 거야? 여기가? 아니지?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가 없네. 개형상. 그러네. 그럼 또 어떻게 겹치는 게 가능할까? 좀 지우고. 왜냐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h-1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거든. 즉 hx라는 함수가 유일하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hx를 찾은 거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0일 때 아까 분명히 안 됐고, 그지? 0보다 클 때가 진짜 없나? 그지? 2일 때 0인데 2가 여기 위에 있고 너랑 같을 수가 없고 이거 괜찮고 이 상황에서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어서 0 마3분의 a 마이너스 a 근데 여기가 2일 순 없나? 요것도 되겠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중은 같잖아 어쨌거나. 그리고 쟤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 접하는 거 괜찮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2고 그럼 거꾸로 여기는 2분의 1이겠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2분의 1에서 3중근을 갖고 근데 여기가 2일 뿐이고 그럼 이제 hx는 두 번째는 3의 x 빼기 2분의 1의 세제곱 x 빼기 2 요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다. 우리는 h1의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이니까 마일 여기다 넣은 거랑 마일 여기다 넣은 거랑 각각 구해주시면 되는데 마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마일 갖다 넣어보시면 양수 나오네? 그죠? 27 나와요. 여기다 마일 넣으면 마일이니까 2분의 3이니까 8분의 27 마일이니까 3 이렇게 나오네. 얘는 27 나오고 얘는 엥? 약간 이상하지 않나? 27 아니지? 마일 들어가면 여기가 벌써 27이네. 3, 9, 27의 제곱 나오네. 어이구야. 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네.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P분의 Q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얘보다는 값이 더 작기 때문에 9 곱하면 얼마나? 27 곱하기 9는 243 나오나요? 243? 그죠? 8분의 243 나오네. 8분의 243. P분의 Q는 이제 251이 나오는 이런 다소 복잡한 문제였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 14번이 이제 함수의 극한에다 활용을 한 이런 문제였고, 얘네를 푸는 방법은 아까 미적분의 기본 정리 식에다가 넣어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근데 잘은 안 나오고요.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자, 13번 하나만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슉 여기가 정적분인데 이걸 이제 이걸로 바꾸겠다. 라지 f에다가 x 넣고 라지 f에다가 2 넣고 뺀 거. 그럼 정의상 2에서의 미분계수라고. 근데 라지 f는 x-fx를 적분한 거니까 사실 t-ft를 적분한 거죠. 거기다 2를 대입한 거랑 똑같다. f 아니지? 요 2 빼기 1에 f2랑 같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f2 구하라는 소리지. f' 줬으니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16번 부등식 표현이 아까 했던 그 gx가 3에서 최대이다 라는 그 문제랑 또 굉장히 비슷한, 근데 이제 범위가 조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번 봅시다. 자. gx는 0부터 x까지 ftdt, 조호창계수 1자리 이차함수이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4일 때가 일단 기본적으로 gx가 최소고, 절대값을 취했을 때는 3일 때가 절대값 함수가 최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일단은 G'4가 0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0이 되어야지만 4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고 4에서 극소고 최소가 될 수 있겠지. 즉 F4가 0입니다. 이런 상황이구나. GX는 일단은 0일 때는 함수값이 0이래. G0은 0.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내 생각에는 지금 gx라는 함수는 이게 이제 사실은 G'4인데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아닐까? 이런 데가 4가 있고 0일 때가 뭔가 0이고 1이 한 이런 데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1은 사실 얘를 기준으로 이쪽 동네 어딘가에 1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4일 때가 최소가 맞지, 그지? 이게 축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어쨌거나 이 동네 어딘가 1이 있다. 그럼 0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자, 그러면 0이 어디 있을까는 왜 내가 궁금한 거냐면 절대값을 취해서 지금 절대값 함수의 최소가 3에서 최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거 아닐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고 1은 뭐 이런 데 있고, 그럼 이제 절대값을 취하면 예를 들면 1이 뭐 이런 데 있다든지, 그럼 이렇게 생겨서 3일 때가 절대값 gx 기준에서는 최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맞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G3이 0이 나와야 되죠. G3은 0. G3이 0. 근데 절대값 함수가 실근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건 어때? 만약에 0이 이런 데 있어. 그럼 절대값을 씌워봤자 1보다 커나 같은 부분 이렇게 생겼어. 그지? 즉 어디서 최소야? 여전히 4에서 최소야. 3에서 절대값 함수 최소야?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럼 이런 거는 어때? x축이 만약에 위로 지나가. 그럼 뒤집으면 약간 이런 모습 나오겠지? 어쨌거나 실근은 있지?
실근이 이쪽에서 없을 수가 없어. 사실은 0보다 이제 오른쪽에서 실근이 없으면 얘가 최소거든. 4일 때가. 근데 우린 4가 아니니까 무조건 G3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3이 0이고 G0은 0이고 그리고 F4, G'4가 0이고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F4가 0이기 때문에 0부터 X까지 최고치 한계수 1자리 이차함수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4. 자, 요게 지금 현재 GX인데 3 들어갔을 때 이게 0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생각에는 알파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고 0이 이쪽 어딘가 있고 3이 이렇게 있어서 너랑 넓이가 같구나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전개해서 정적분하면 되죠. 알파라는 미지수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계산하시면 누가 구해진다? 알파가 구해진다. 알파 구해지면 끝났다.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23번 같은 거 좀 어렵고 27번 같은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도 풀만한 게 22번? 22번 같은 거 그래도 풀만합니다. 22번 한번 풀어볼까요? 22번 풀어보고 뒤에 이제 최근 기출은 다시 숙제로 넣어놨으니까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 22번까지 풀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연속인 거는 보이죠? 0 넣으면 위아래가 같으니까. 근데 이제 fx는 gx의 도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고로 이 두 함수의 관계를 보시면 좀 좋습니다. 너랑 너랑 지금 뒷부분이 같은 건 보이죠? 그치? 즉 얘랑 얘랑은 어떤 관계에 있어? 서로 빼면 x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0에서 접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접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이렇게 3x 플러스 a가 있고 이차 함수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0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 이 그래프가 누구다? 얘가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인 거예요. 그럼 이제 갈아타는 거니까 이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겼죠. 요게 바로 누구냐면 gx의 도함수입니다. 얘가 지금 g'x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그럼 2일 때가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가 2라는 거죠. 이렇게. 너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극 대값을 찾고 싶어요. 즉 이 순간의 함수값을 찾고 싶은 거지. 그리고 마사일 때가 0이고 G-4는 0. 자, 얘를 도함수로 가지는 함수를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돼서 0 되고 이렇게 생겼다고. 마치 3차 함수처럼 생겼는데 달라요. 미안, 뭐가 다르냐면 이 부분은 사실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이 부분만 3차예요. 왜냐면 얘가 2차고 얘는 1차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상황입니다. 느낌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지금 요 2차 함수가 어디서 0이 되는지를 찾으셔야 되고, 이거는 뭐 대입을 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지금 2일 때가 0이잖아. A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와요. 너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또 0이 되는 순간을 찾는다고 이렇게. 아마 내 생각에는 3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아요. 그지? 이렇게 나오죠? 최근이 마이너스 2와 1이 나오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가 0인데 그러면 우리는 요걸 이제 적분을 해서 뭐 구하셔도 상관은 없고 G-4가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적분을 해서 구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러면 Gx는 여기 이제 G'X인데 Gx는 X3승 2분의 3 X제곱 빼기 6X 그리고 G-4가 0이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C를 계산을 합니다. C 계산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끝나고 아니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G-4가 0이라는 이야기는 자 여기가 이제 -4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정적분 값은 이만큼의 넓이가 정확히 누구냐면 G-4와 G-2의 함수값의 차이예요. 정적분 값은 함수값의 차이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원함수 기준으로는. 그럼 나는 사실 이 넓이를 이용을 해서 얘를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넓이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이 부분 이제 빼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5인데 최고차항이 3이니까 30이고 너가 2니까 삼각형 넓이는 30 나오고 30 빼기 넓이 공식. 근데 여기가 가로가 2니까 6분의 최고차항 3, 2의 3승. 4 나오죠? 26 나와요. 그래서 G-2의 값은 26이 나오는 답은 5번에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뭐 했다? 이 부분에서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정적분 값을 구해서 정적분 값이 넣는데 요게 이제 0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 거고 근데 여기다가 대입해서 적분상수 구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죠. 오히려 넓이 공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해 보이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는 가죠? 이게 뭐다? 얘가 gx의 도함수, 얘가 이제 gx의 함수값의 차이를 도함수의 정적분 값인 넓이로 해결을 해봤다.